자, 여기 보이시는 데가 지금 인천 서구 해안나무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게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해안나무 구역이 구역 U자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해서 도보로 마을 사업, 재생 사업, 마을 사업이 이제 시작됐는데, 다행인 것은 사업 구역의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큰 역할을 안 해요. 하지만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재개발 올라간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이번 인천장이 올라가기에는 또다시 뭐냐면 해안나무 구역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 현재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실투금이 5천에서 6천 들어가는데, 현재 매도자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팔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는 어떠냐, 분명히 상승장이 되면 모르는 초보들이 아마 애써 들어올 거예요. 가격이 싸게 느껴지니까. 근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 앞에 한번 가볼게요. 앞에 가면 뻘쭘하다. 내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움직이면서 하려니까 아직 술이 덜 깨서 힘들어요. 지금,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구역은요, 제가 봤을 땐 이제 추진위원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원분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직장 다녀서 안 되고 오히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동네 재개발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1번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는 있어요. 구역이 약간 줄어들었죠. 어찌 보면 구역 줄어든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네는요, 최초의 운영진분들이 여기는 인터넷이나 블로그 통해 가지고 노후불량도 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운영진이 인수받기로는 노후불량도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해서 올해 12월 4일부터 법이 완화된 조건으로 진행한데도 해안나무구역은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원래 사전 타당성 검토는 동의서 10%만 받으면 돼요. 근무 받을 거 아니에요. 조합은 한 700명이라도 70명 받으면 되는데 왜 그게 원활하게 안 받아졌을까? 그거예요. 받아도 노후불량도 이런 거 체크해보면 통과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해안나무구역이 분명히 또 이슈가 돼가지고 어떤 장이 되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팔 수 있는 분은 그 능력과 파시면 되는 거고, 제 아는 지인들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현장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는 현장인데, 지금 사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에서 빠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다가 또 남아있는 잔여지 가지고 재개발한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흔한 말로요, 저 앞에 보시죠. 저기 앞에 사무실 있는데 보시면 저 앞에 상가들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걸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 도로도 엄청 잘 됐어요. 자, 동서남북에서 여기서 이쪽 부분도 도로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도 도로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뭐냐, 저 앞쪽에 있는 상가 쪽에를 포함해서 재개발한다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반면에, 자, 이렇게 한번 덮게 다시 한번 자꾸 도네. 자, 요런 데 보시죠. 한주타운 같은데. 한주타운 같은 경우는 요게 도로를 6m 이상 다 도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게 되면 상가들의 활성도보다는 주택 활성도가 좋아요. 상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이런 구역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하지 말고 이 블록만 가로주택가 있으면 좋겠어요. 맞죠? 가로주택 하면요, 인천은, 특히 인천 서구는요, 청남동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가로주택을 지원해주고요, 건축법도 엄청 완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제일 잘 먹히는 거, 투가에서 제일 잘 먹히는 거 가로주택밖에 없어요. 그럼 제 같으면 이런 구역 있죠, 다 보십시오. 보시면 다 주택이잖아. 주택. 도로변 앞에. 그리고 저 보이죠? 저게 재개발의 전기가 느껴진다는 하얀 색깔 빨간색 깃발. 저거 보이면 아하,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가 좋죠. 자, 저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이잖아. 신축요. 내가 뭐랬어요? 임장할 때 그냥 돌지 말고 위를 바라고. 저런 관계 보이면 저쪽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저렇게 있죠. 구축, 신축 있잖아요. 같으면 저 안쪽이 좋다는 거죠. 자, 우리 전기를 한번 보고. 연천사. 맞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진짜 여기는 딱 색깔 좋네? 깜짝이야.
그래서 여기가 좋아가지고, 여기는 보세요. 딱 나름대로 잡으세요. 단독주택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단독주택만 있는 곳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집합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호수밑도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재개발도 되는 곳이고, 가로주택 30년, 얼핏 봐도 30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는 100% 가로주택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가로주택 되면은 이 옆으로도 확산세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운영진 보고 다시 만나게 되면, 자, 그러지 마시고, 노후 분량도 체크해서,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나눕시다. 이 상태로 재개발 안 되는 거 쭉 길게 가는 것보다, 재개발 섹터를 나눠가지고, 가로주택 섹터를 나눠가지고, 될 수 있는 곳 1단계, 2단계, 한 2-3개 구역. 그 다음에 노후 분량도가 충족되는데 2-3년 걸린다면, 그 친구는 1단계 끝내놓고 2단계 프로젝트로 가시고, 그래서 어디입니까? 한 시공사가 가로주택이 3개더라도 한 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버리면 1구 시공사 들어온다는 거죠. 이 어찌 보면 이런 곳은 기획하는 사람이 기획을 잘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무턱대고 재개발이 대세라 재개발 밀어붙였다가는 이 시장 다 놓치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 다 놓쳐버리면 100% 인천은 2023년도부터 4년도에는 입주 물량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주춤한 상황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재개발 민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허용세만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기획을 다시 해야겠구나. 먼저 상가되는 부분은 그대로 빼버리고, 상가는 또 뭐예요? 자기 수도 자생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상가들은 자연스럽게 자동 발달돼요. 그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이 낡은 주택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 같으면 이 구역 섹터 하나, 저 연천사 쪽에 끼고 있는 주택 하나, 2개로 가로주택 시작해도 저는 100% 답 나올 거라고 봐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해안나무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해안나무는 지금 투자기는 맞지 않고, 어찌 보면 이번 12월 장이 돌아오면은 분위기 업되면 파는 사람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기회고요. 그럼 여기서 재생해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개발보다는 가로주택이 필요하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실투가 5,600짜리는 다 매수하려면 옛날에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비싸게 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향후에 가로주택 같은 거 진행되는 여부를 보고 다시 또 우리가 2의 투자를 더 가야 되는 거죠. 1.5 투자가 아니고 제2의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통화를 했는데 여기 추진위원장분이 너무 좋으세요. 앞에 내가 봤던 운영진이랑 달라요. 딱 대충 목소리 들어보면 사람이 예의가 바르시구나.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조금씩 획득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이 구역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고, 마지막 뭡니까? 해안나무 어디 있죠? 예. 자, 해안나무는 사진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 왔냐면요. 그 인천 서구 가자동 쪽으로 왔어요. 가자동 쪽에 오면, 여러분들 가자동 쪽에는 다들 공업도시만 있는, 중공업 지역만 있는 걸 아시는데, 여기도 주거지가 있고요. 지금 가자동 쪽에 있는 여기 있는 주거지들은 앞으로 뭡니까? 지금 가로주택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지금 누군가가 뭡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그린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가자동 쪽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은 곳이라서 가격이 약간 저평가 받은 곳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어설프게 이 동네를 개발한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일부 사람이 말도 안 돼 큰 구역으로 재개발을 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역 또한 추진이 심리가 봐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도면에 드린 것처럼 여기가 어디냐면 가자동 쪽에서 숫자 4로 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숫자 4로 되어 있는 구역. 그러면 그 4로 된 구역이 생각보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반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반시설 잘 되는 곳에 굳이 왜 재개발하냐. 이 자체적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로주택 가능한 곳인데.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가자 3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어린이집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너무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안 되면 어린이집 빼버리고 요 나머지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딱 구역 봤을 때는 딱 어떠냐? 지금 다들 뭡니까? 도로변 앞이다 보니까 상가가 있는 것 같은데, 상가들 말고요. 이 안쪽에 가면 정말 어떠냐? 오래된 구축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구축에 있는 빌라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뭐냐면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를 지금 내면 접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냐면 이걸 재개발할 필요 있을까? 그냥 이 도로 내면 접하고 있는 부분을 가로주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요 앞에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중간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학교의 뒷면 부분이 사업부지에 있어요. 만약에 학교 운동장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업부지에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업할 때 일조권이라든지 학습권 침해가 문제될 건데, 다행인 것은 이 구역에 학교 뒤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있을 때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구역을 보다 보니까 그 가자동 쪽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여기 보이시는 저 신인향이네요. 발음이 힘드네요. 예. 그 신인향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이고 학교가 2개 접하고 있어요. 신인향이구나. 인향 아파트는 인향 아파트. 여기 보시면 인향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32년생이고요. 5층짜리 구조로 되어 있고, 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말고 바로 접하고 있는 부분이 세호 아파트라고 해요. 세호 아파트. 그래서 요 둘 다 지금 뭡니까?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즉 인양 아파트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고 2종 일반 주거지고 30년 넘은 아파트라서 여기는 충분히 뭡니까? 소규모 재건축 가능하고요. 또 도로를 3면 이상 접하고 있어가지고 가로주택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뭡니까? 이 가자동 쪽에 뜨게 되고 이 동네 쪽에 개발한다면 이런 5층짜리 있지 않습니까? 5층짜리 아파트 개발 보십시오. 저 안쪽까지 세호 아파트 연결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도로를 지금 접하고 있는 부분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좀 빨리 걸을게요. 그게 있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이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인양 아파트하고 세호 아파트 하나가 합치면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블럭. 하나의 블럭이 아파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 아파트 내에 상가도 거의 없고요. 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동네는 재건축하면 투가지역에 서구가 투가지역이니까 재건축하는 것보다 소규모 재건축을 뭡니까? 즉 가로주택을 2개를 해가지고 시공사를 한 군데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학교 또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사업부지들이 학교 뒤쪽으로만 좀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나마 운동장을 안 접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아마 여기 인양 아파트는 1조권에 대한 심의가 좀 심각하겠네요. 좀 여기는. 네, 이번에는 그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하익 306번지 일명 하익 5구역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는 진짜 보시는 것처럼 노후불량도가 생각보다 재개발 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하익동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들어오니까 정말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저 정리를 해드리면 하익동 306번지 쪽은 제가 왜 이번에 인천이 상승장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만수동처럼요, 그냥 극초기 재개발들만 모여가지고 그림 그린 데가 아니고요. 하익동은 하익 1, 2, 3, 4구역이 재개발이 최소한 뭡니까? 사업시 인가특하고 이주하고 있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곳. 그 간철 다 끝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지 땅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말고 제가 좀 이따 사장님 찍어드릴 건데 거기에는 신축들이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익 3구역은 노후불량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이 빌라들 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노후불량도 안 된 친구들 만나서 대폭 구역을 제외시키는 게 더 좋아서 약간 구역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그림은 노후불량도에 잘 맞춰 그리는데 아파트가요 500세대 이상 만들어지는 곳은 최소한 도로가 뭐냐면 12m 도로를 확보해야지만 주출입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외곽의 경계선 다 둘러보니까 12m를 접하고 있는 도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진입로 확보를 한 2군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후불량도가 안 되더라도 도로변 앞쪽에 있죠. 상가 활성 안 되는 곳은
내가 봤을 때는 좀 구역에 넣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어디 쪽을 넣으면 좋냐면, 누가 그림 그리시는 분 계시면, 지금 제가 내려갈 수는 없고 힘들어서 올랐기 때문에 동화 그릴타운 있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메인 도로가 있어요. 그 앞쪽에는 낡은 건물이 있고 낡은 주택이 있던데, 그쪽 구역을 몇 개 넣어가지고 진로를 12m 확보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재개발 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다시 가서 사진 찍어드리겠지만, 앞쪽에 보면은 엄청 신축된 빌라들이 커요. 그래, 그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는 구역에서 빼주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찌 보면 그 빌라 지으신 분이 구역계를 그릴 수도 있어요. 맞죠? 자기 팔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장에서는 분명히 하기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만 되면 충분히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고, 한 가지 문제점은 진입로 부분을 확보해야 되고, 경사도 보십시오. 진입로 확보해야 되고, 이 옆에 있는 인하대학교인가? 그쪽을 또 경계선 접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때문에 이쪽 거나 학습권 치면 되니까, 그쪽은 뭡니까? 최대한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녹지 공간을 그 완충 녹지자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뒤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구조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래요. 생각보다 요 동네는 진짜 재개발해야 되는 동네구나. 솔직히 말하면 좀 인천의 미출고, 용현동 엄청 뜨잖아요. 용현동이. 용현동 뜨는 것보다 하기동이 더 안정적, 위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기동보다는 상인천 쪽이 더 좋았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충분히 투자 금액이 그때 2,500 들어가던 친구가 지금 3,5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번 12월 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올라가요. 하지만 최대한 도로 안쪽에, 도로 쪽에 접하고 있는 빌라들 사지 마시고요. 예? 여기는 중간에 있는 빌라 사세요. 충분히 빌라 살 수 있는 빌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빌라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기동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기동 306번지 오니까 딱 나머지 대다수 한 8, 90%는 정말 노후돼 불량되고 나갔어요. 하지만 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요 건물 보시죠.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도로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구역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약간 노불량도가 심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앞쪽까지 해서 요 부분은 아마 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봤을 때는 요 블럭 부분하고, 보자. 요쪽에서부터 해서 요게 아크로 팰리스. 이름은 진짜 좋네. 아크로 팰리스. 아크로만 들어가면 돈이잖아, 돈. 예. 자, 여기까지 아마 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안쪽에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하기 3구역은, 하기 306번지는 진로 부분만 다시 확인해 그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디 왔냐면, 그 신기시장 주변 쪽에 재개발 구역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하고, 아파트가 빌라들을 보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예전에 90년도 이전에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떼야 될 거리 이런 거 없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옆집과 옆집이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상업지처럼. 맞죠? 이 동네는 무슨 구역이냐면, 예전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좀 무시하고 건폐율 최대 70% 80% 용적률 300%까지 해가지고 주택의 공급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옆에 딱 붙여서 지었던 동네예요. 딱 어디냐면 성남시 단대 농골 있죠. 단대 농골. 딱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단대 농골보다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신기시장 쪽으로 가보니까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도 보면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신기시장처럼 이게 전통시장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시장이 있고요. 근데 등록된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옆에 전파력 때문에 인근 주택지까지도 점포들이 시장처럼 바뀌는 거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인정시장이라는데, 지금 현재 신기 주변 쪽에 있는 구역계를 보니까 어디냐, 말 그대로 시장이 활성화 엄청 잘 됐어요.
그리고 구역계 안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범위까지는 일부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역을 딱 보니까 또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 동네에 뭡니까? 인근 지역에 우신인가 우진 아파트가 지금 개발되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우진 아파트가 개발되고 나면 좁았던 도로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근처에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만들어진다면 좋아질 곳인데, 자, 저는 그 구역길 한 개 보여드리면 구역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우진 아파트 옆쪽에 있는 낡은 그 사각형짜리는 그 사각형 단독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게 더 좋고요.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재개발하면은 100% 우진 아파트하고 더불어가지고 진짜 아파트 모양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시장에서 신기시장의 인정시장 인근 지역에 있는 이런 낡은 주택들 빌라들 있죠. 여기는 잘 보셔야 될 게 빌라가 많은 게 아니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했던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업성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뒷부분은 별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아마 구역계를 두 개로 나누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앞에 우진 아파트 옆쪽에 있는 그 구역은 재개발 추진이 정말 잘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하기동하고 뭐 이 동네 신기시장 주변 쪽을 비교하면은 노블량도는 하기동이 더 심해요. 그리고 여기는 다가구 주택과 어디입니까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물들 자체가 노후불량도가 좀 심하고 외형을 봤을 때는 불편해 보여도 여기 계시는 분들의 지금 활동되는 분위기를 보면은 아마 엄청나게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사업 진행을 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냐면 동의율 나오고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만수동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없잖아. 그 만수동처럼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좀 약간 두 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제가 도면 들어서 우진 아파트 앞쪽에 있는 친구는 진짜 재개발은 빨리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장에서 이 친구도 지금 실투가 2천만 정도 들어가니까 재개발 투자자들이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진행하는 데서 가지고 진짜 뭡니까 투자자들이 이끈다 해서 될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원주민도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한번 구역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쪽이 학교도 보이고 주안 3구역이 개발되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뭡니까 여기에는 하객동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급초기가. 근데 진행 여부는 좀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 지금 실제 투자 금액이 한 2천만 원 선이니까 이런 거는 길게 보지 마시고 단타 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신기시장 주변 쪽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신기시장 지금 현재 구역도로는 노후불량도는 되는데 구역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시장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 그래도 구역계를 아까 전에 우진 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개 나눠버리고 저 안쪽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시장 주변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 두 개를 나누면 좋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하기동은 좀 분위기가 침체되는 분위기고 재개발할 충분히 여건은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요. 여기는 노후불량도 시설은 많지만은 투자자를 정말 좋아하는 빌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급초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그 하객 306번지는 투자금이 3,000에서 3,5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신기시장 주변 쪽에는 지금 실투가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기시장이 이번에 뭡니까 가격에 대한 경쟁력과 이 투자자 좋아하는 유형대의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급초기로 봤을 때 단타 치는 곳은 신기시장 주변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11월이나 내년 1월 달에 주안동 쪽하고 뭐 용현동 쪽 미추홀구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될까봐 약간은 걱정은 되고 지금은 좀 뭡니까 단타 출실 거면 좀 분위기를 좀 짧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기동하고 신기시장 주변 쪽에는 사람들 일부 그리만 그랬지 업체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의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는 뭡니까? 리드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객동 구역은 제가 봤을 때는 정비업체 같은 데가 붙어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야 될 상황이고, 여기 어딥니까? 신기시장 주변은 정비업체 붙더라도 동에서 왔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단타식도면 신기시장 쪽이 주변 좋을 것 같고, 이 또한 빨리 정리하시면 좋고요. 진짜 하기 같은 경우도 단타도 이번에 못 키겠지만, 하기는 향후에 이번 시장 말고 다음 시장에서 진짜 사업 지정이 된다 하면 구역 지정 그 이후에 조합 설립하기 전에 또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앞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재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임장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